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뭐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기자회견 갖고 입장 표명합니까? 예, 물론 박 위원장 측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에 내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밝힌 건 아니지만, 예. 여러 정황이나 분위기상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오전 중일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마 오후 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세월호 정국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요. 국회의장과 여당이 새정치연합을 배제한 반쪽 단독 국회까지 열려고 하는 만큼 본인의 거취 문제로 시간을 더 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박 위원장이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 탈당을 하지 않고 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당무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박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해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한 뒤에 결과에 상관없이 사퇴하고 또 그가 맡은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의총을 통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 인물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럼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인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 전까지 이 당내 의원들, 특히 이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탈당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원내대표직과 혁신위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 대세였습니다. 예. 이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 몇몇 의원들이 주도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하나씩 물은 건데 앞서 말씀드린 이 대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박 위원장의 당무 복귀 전망이 높아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좀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박영선 이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 갖고 또 네. 원내대표로 당무에 이제 복귀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과연 이런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협상에서 네. 어떤 모멘텀 또는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야당이나 유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좀 뒤틀려버린 상황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야당하고 유가족의 응답 요구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답을 하는 건데 응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대와는 정반대. 특히 많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잔인한 응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사실상 걷어찼다. 예,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 언급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조간신문은 이렇게 카피를 뽑기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정국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매우 공식적이면서도 든든한 명분, 즉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협의안을 고수하며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든든한 명분을 얻게 된 셈입니다. 가뜩이나 안 풀리던 협상이 야당 입장에서는 더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결국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끌고 가겠다고 공언까지 한 상황이라서 박영선 위원장은 복귀를 하자마자 엄청난 난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관심이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 과연 누가 네. 앉을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새 비대위원장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좀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임무는 일단 흐트러진 이 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아가서 내년 초 전당대회를 잘 치러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음 총선이요. 즉 20대 총선 공천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역위원장 선정이라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냥
징검다리 같은 역할로만 바라보기에는 그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당대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많이 거명이 됩니다. 예. 이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신임한 이 당내 선출직 인사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개파가 없다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남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또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개파색이 비교적 옅다고 평가되는 원혜영, 유인태 의원, 또 문희상 상임고문,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등도 거명이 됩니다. 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이들 다수는 현실적으로 이선 그룹 내지는 원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의원, 정세균 의원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리스트에서 빠져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파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마도 비대위원장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석현, 김부겸, 유인태, 문희상, 박병석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권은 뭐 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정국 돌파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의학 국회의장 등이 없고 뭐 단독 국회라도 열겠다. 사실상 준비에 착수하는 상황인데요. 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또 의문점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쪽짜리 국회가 불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내홍을 틈타서 이 국회 가동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긴 하지만요.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일단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이 수습되기까지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쉽지않은 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새누리당이 이 새정치연합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가동하겠다는 것 또한 이 뭔가 실질적인 절차적 소득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의 복귀를 촉구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없이 상임위에서 뭔가 추인을 하고 본회의로 내지는 법사위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네.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 네. 이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안이라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 및 철폐로 기업을 도와주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 굉장히 단호한 이 정치적 레토릭인데 문제가 된 정책은 이 기업이 사내유도금을 과도하게 쌓아놓은 채로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국간에 그대로 쌓아놓은 채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풍토에 채찍을 가해서 기업의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만들겠다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 급기야 담뱃값 인상 등 이 무리한 서민 증세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권이나 진보 진영으로부터 그나마 평가를 받았던 정책이 바로 이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입니다. 예. 이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이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을 향한 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매우 전향적인 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에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가 매우 명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대놓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뭐 며칠 동안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무성 대표하고 최경환 이 경제부총리가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좀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이 친박의 핵심이기도 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동안 내놓았던 이른바 정책 구상들
네. 웬만하면 뭐 브레이크 없이 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인사검증 같은 거는 받지 않았죠. 이 정책을 가지고 이 야권하고 공방을 벌였는데 사실 아무것도 브레이크가 걸린 건 없었습니다. 예. 문제가 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경제정책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이념 정책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건드리기가 간단치 않은 사안인데 최 부총리가 건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친박 핵심 경제수장이라는 정치적 후광이 당연히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내지는 정서적 추인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고요. 예. 이런 정책에 김무성 대표가 반기를 들었다는 건 최근 김무성 대표가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비박 중심 여당 권력 기반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취임 뒤 이 주요 당직의 비박 내지는 비주류 계열의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김 대표 본인부터가 비박, 비주류임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내 보수혁신위원장으로 기용돼서 이 청와대와 여당이 언젠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다음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 또 청와대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최경환 경제팀, 나아가 박근혜 경제팀의 핵심 구상에 반기를 든 것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 행간이 좀 남다르게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뭔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단순히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네,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